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탄핵 엇박자라고 제가 정해봤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제 탄핵하는 문제를 놓고요, 이제 민주당 지도부와 강성 의원들 간의 좀 엇박자, 입장이 좀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 영상 저희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연이어서 탄핵을 정말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 표현대로 탄핵 중독자는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의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이런 매우 격앙된 반응 등에 대해서 저희도 분명한 경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TF에서 그렇게 논의가 돼서 올라온 거를 저희 이제 원내에게도 보고를 하겠지만 또 의총에서도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범죄 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강도가 수사하는 검사를 파면시키겠다면 이건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네, 영상 보셨다시피 이제 민주당의 민영배, 김영민 의원이 검사 대응 TF 팀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탄핵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반면 지도부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거리두기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설주환 부원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TF 단위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언론에 너무 이렇게 남발되는 듯한 모양새를 비춰주는 것은 저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명확하고,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잘 아시다시피 비상적 권한입니다. 헌법에 물론 있는 권한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비상적 권한이고 될 수 있으면 최후적 수단으로 써라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검토는 당연히 가능하죠. 당에서 만든 TF에서 검토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일일이 나와서 특히나 지금 보면 어떤 위법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을 가지고 와서 탄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약간은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뭐 탄핵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정무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이게 탄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위상만 올려지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계속 그런 얘기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그냥 남용되는, 오히려 남발되는 듯한 탄핵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저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도부에서는 당연히 이걸 하찬대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판단을 해보고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 다음 총선에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판단해서 너무 남용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뭐 탄핵을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죠.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용돼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이셨고요. 일단 이동석 행정관 일단 앞서 강경파 일부 인사들이 이원섭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가능성 언급했다가 또 지도부에서 좀 아니다 하면서 바로 좀 번복하는 소동도 있었어요. 일단은 뭐 엇박자 노출하는 모습이 계속 연출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뭐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엇박자 나오는 거 당연히 뭐 민주주의 사회 정당에서 할 수 있는 뭐 당연한 일이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와야지 당연히 정당도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리고 되풀이하게 되는 그런 행위를 계속하게 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뭐 탄핵을 한다. 사실 정치적인 행위로서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위법을 한 행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정치 수단의 최고점,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이라고 알려진 탄핵을 저렇게 남발하게 된다면 결국에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냈을 때 국민들께서 지지할 수 있는 수단,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도 신중한 판단을 통해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네. 일단 일부에서는요,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일단 지지층에 떠밀려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일단 검찰을 좀 흔들고자 탄핵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저는 그건 조금 맞지 않은 프레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 초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방탄 국회, 뭐 임시에 열면 방탄 국회 한다, 뭐 아니면 무슨 방탄 프레임으로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영장 청구까지 돼서 실질 심사까지 받았어요. 지금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방탄이라는 프레임은 이제는 영장 기각 이후에는 그렇게 큰 실효적인 저는 프레임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방탄을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비위를 저질렀으면 검찰 스스로 자정 기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직무 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훌륭한 검사들 많지 않겠습니까? 꼭 문제가 있는 검사를 그 자리에 꼭 놔둬서 수사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 스스로 오히려 더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검사 비위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한다고 한다면 굳이 민주당에서 이런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어쩌면 검찰 내에서 검사들의 비위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지나가듯이 아니면 제식구 감싸는 듯한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경각을 울려야 한다는 점에서 아마 TF 단위에서 그런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도 해볼게요. 오늘 한 보도가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후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동석 행정관은 이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맞다고 보세요? 사실 이게 뭐 법무부 장관이든 뭐 다른 장관이든 간에 계속해서 업무 시행에 있어서 항상 후보자군은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네, 저는 뭐 법무부 장관의 그것도 한 일환이라고 보고요. 뭐 한동훈 장관 내년 1월쯤 저는 출마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예. 뭐 그러니까 공직자 시한을 앞두고 1월 달에 정식적으로 출마해서 수도권에 무조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수도권. 네, 한동훈 장관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흥행을 일으킬 수 있을 가장 큰 무기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가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나왔고 지금 이런 것 또한 역시 언론에서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기를 원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오게 되면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도 곤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동훈 장관에 맞서서 누구를 후보로 내세울지 그것도 한번 흥미롭게 지켜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그 기류는 좀 급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 사진이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배우자가 나왔죠? 봉사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좀 유독 이렇게 된 건 모르겠는데 다른 국무위원 배우자들도 다 같이 갔거든요. 근데 유독 한 분의 국무위원의 배우자만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은 이게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힘들죠.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마음을 굳힌 것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동훈 장관 나오면 민주당에서 서로 가서 붙겠다고 하실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예. 어찌 됐든 간에 뭐 민주당에서든 뭐 국민의힘에서든 어떤 내년 총선의 하나의 정말 뭐 흥미 포인트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부위원장이 네. 말 나온 김에 한 장관이 오늘 대구를 찾아요. 네. 이건 사실 총선 등판 임박했다고 보는 시각이 그래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도 출마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가 오버랩되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구를 방문하셨어요. 네.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네. 그때도 한참 뭐 이렇게 출마를 하냐 정치권에 들어오냐 마냐 막 그때였거든. 지금 정도의 시기에. 예.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정된 행보라고 저는 보입니다만은 이게 꼭 대구여야 했을까? 그러니까 보통 국민의힘이 어찌 보면 정치적 본거지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대구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는 아마 없을 거라 보여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만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이 곧 정치적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대구에서 내놓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메시지가 오늘 저녁 때쯤 나오겠죠. 예. 그럼 어떤 정치적 해석이 이제 붙을까 어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총선 출마한 저는 60% 정도 확률을 아마 이준석 대표의 신당의 가능성과 함께 네.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동석 행정관은 어떻게 좀 별개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는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이제 대구에 가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아요. 내놓을 거다. 네, 지금쯤이면 이제 한동훈 장관도 슬슬 이제 기지개를 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뭐 대구의 심장, 보수의 심장에서 한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메시지만 나오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건 총선해는 아니냐. 다만 지금 언론에서 한동훈 장관이 뭐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낮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은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굉장히 힘을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본인의 공천권도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설은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은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